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와 사용료 등을 현재보다 대폭 세분화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재난안전의 근간이 될 통신망인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 과소비 식품에 대해 수거 검사를 실시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여름철 인기 음식인 냉면과 콩국수 등의 조리 시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해당 음식들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이프뉴스 이예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사들을 고용해 의사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로 설립해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사무장병원들은 영리 목적으로 불법 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가 빈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이날 복지부와 건보공단, 의학단체 중앙회로 구성된 제1차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협의체는 중앙협의체와 지역협의체로 이원화해 구성됩니다. 중앙협의체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위원장으로 건보공단과 의학계협회 중앙회로, 지역협의체는 광역시도국장을 위원장으로 건보공단 지역본부와 의학단체 지부로 각각 구성 운영하게 됩니다. 올해 들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679개 의료기관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협의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기관 개설 통로를 차단하는 등 효율적 예방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영리법인의 명의대여 방지 및 의료기관 개설 남용 방지,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설립 기준 및 관리 강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의학계 각 협회의 중앙회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분기별 정기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와 사용료 등을 현재보다 대폭 세분화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와 사용료 등은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의 27개 항목으로 공개해왔으나 6월부터는 이를 보다 세분화해 47개 항목으로 확대 공개합니다. 세분화되는 관리비 내역을 보면 우선 인건비의 경우 현재 일반 관리비 중 인건비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급여, 재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식대 등 복리후생비로 세분화합니다. 또 제3호비는 현재 일반 관리비 중 제3호비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일반 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으로 세분화하고 제세공과금은 현재 일반 관리비 중 제세공과금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전기료와 통신료, 우편료, 세금 등으로 세분화합니다. 차량 유지비는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차량 유지비로 세분화하고 수선 유지비의 경우 용역 금액 또는 자재 및 인건비, 보수 유지비 및 재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 점검 비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으로 합니다. 이 밖에도 현재 일반 관리비 중 기타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관리용품 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의 비용으로 세분화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관리비 내역을 보다 상세하게 공개함에 따라 입주민은 관리비 중에 어떤 항목이 다른 단지와 비교해서 다르고 높은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면서 관리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또한 관리비 운영에 대한 투명성도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재난안전의 근간이 될 통신망인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기술 검증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전담 태스크포스는 정부,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됐으며 실무를 지원할 작업반과 현장 경력을 갖춘 산업계 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래부는 이번 전담 태스크포스 운영을 통해 재난망 기술 방식과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입니다. 상용망과 전용 자가망의 구축 비용 등을 비교 분석하고 철저한 적정 기술 방식 분석을 위한 정책 연구를 병행 추진합니다. 한편 미래부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는 재난 현장에서 재난 대응 기관 간의 일사불란한 지휘와 협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을 2017년까지 구축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에 대해 수거 검사를 실시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여름철 인기 음식인 냉면과 콩국수 등의 조리 시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해당 음식들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거 검사 대상은 음식점과 분식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및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냉면, 콩국수, 김밥, 도시락 및 빙수 등입니다. 냉면 육수, 콩국과 같은 식품은 식히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병원성 대장균 등 세균성 식중독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다음과 같은 식중독 예방 요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냉면 육수, 콩국 등은 식중독균이 자라기에 충분한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 식중독균이 성장하기 쉬우므로 위생적으로 신속히 식혀야 합니다. 올바른 냉각 방법으로는 음식이 많은 경우 여러 개의 얕은 냄비나 금속 용기에 나눠 담아 식히거나 급속 냉각 장치를 사용하기, 큰 솥이나 냄비는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 등에 담그고 규칙적으로 젓기, 뜨거운 음식은 냉장, 냉동고 안의 온도를 일시적으로 상승시켜 다른 식품의 보관 온도도 올라갈 수 있으므로 냉장, 냉동고에 바로 넣지 않기, 먼지로 인한 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풍기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기 등입니다. 또한 냉각 시간은 57도씨에서 21도씨로 2시간 이내, 21도씨에서 5도씨로 4시간 이내에 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도 냉면용 육수, 콩국 등은 쉽게 변질되므로 필요한 만큼만 조리해야 하며 냉동된 육수 등은 해동 후 바로 사용하되 남은 것을 다시 냉동해서는 안 됩니다. 식약처는 무덥고 습한 여름철에 세균성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와 음식물 조리 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수거 검사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범죄 수익 환수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은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포상금의 지급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포상금 지급 대상인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를 범죄 수익 환수의 전제가 되는 특정 범죄나 범죄 수익 등의 은닉, 가장, 수수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몰수 대상 재산의 소재 확인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몰수 추징 판결이 확정된 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경우 등으로 규정합니다. 포상금은 국고기속 금액을 기준으로 구간별 상한액의 범위에서 공로,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해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일반인 500만 원에서 1억 원, 공무원 50만 원에서 1000만 원입니다. 단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포상금 지급으로 범죄 수익의 철저한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은닉된 범죄 수익의 환수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정 협의 결과에서 논의를 거쳐 원격 의료 시범사업 실시 방안을 잠정 합의함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일반 전화, PC 등을 이용해 원격 진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원격 모니터링, 상담 교육, 진단 처방 등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도시와 벽지 등의 경증 질환 초진과 재진 환자가 우선 실시 대상입니다. 시범 사업을 통해서 원격과 대면 진료의 진단의 정확성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임상적 안전성을 검증하고
원격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오진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법적 책임 소재 부여를 연구하며 원격 진료의 허용이 환자 쏠림 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또한 원격 의료 체계에 대한 기술적 물리적 취약점과 정보의 보안성 등에 대한 위험 평가 수행을 통해 기술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영역, 상시적 건강관리를 통한 순응도 및 만족도,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하는 총 5개 영역으로 구분해 검증합니다. 예상 대상 지역은 서울, 부산 등 3개 광역시, 3개 중소도시, 목포, 신안 등의 3개 도서지역입니다. 단 세부 지역은 6월 중순경 의료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시범사업은 6개월 동안 진행되며 지역 선정과 참여 의료기관 선정, 환자 모집 등은 시범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한편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환자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적정한 보상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빨리 찾아온 무더위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응급실이 마련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파악된 폭염 건강피해 현황 정보를 일간 단위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알리는 것과 동시에 폭염 대비 건강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응급실 진료 결과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감시체계를 통해 보고되었을 경우 발생지역 보건소 및 지자체와 함께 지체 없이 심층조사를 실시해 폭염과의 연관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폭염특보 등 기상예보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며 물 자주 마시기와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옷 입기 등 폭염 대비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고령자와 독거노인, 어린이, 야외 근로자 및 만성질환자는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철도, 육상교통 분야 안전 담당자들이 서울 강서구에 소재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비상착수 훈련장을 방문해 항공기 비상탈출, 화재 발생 등 비정상 상황 발생 시 객실 승무원의 행동 절차에 대한 훈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동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 내 도로, 철도, 육상교통 등 안전 담당 공무원 30명과 위탁 업무를 수행 중인 코레일, 교통안전공단, 버스연합회 등 12개 기관 안전 담당자 30명이 참여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훈련에서 양 항공사의 승무원에 대한 비상시 훈련 내용을 적극 벤치마킹해 필요사항은 도로, 철도, 육상교통 분야 사고 대응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4대 사회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납부가 가능한 편의점은 5대 편의점이 운영하는 전국 2만 2천여 개 점포이며 은행 영업시간이나 공단 근무시간 이후에도 영업 중인 편의점에서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어 납부 마감일을 넘겨 연체금을 부담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납부할 금액이 300만 원 이하로서 반드시 고지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요금과 같이 납부한 후에는 취소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합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편의점에서 현금카드로만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현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확대해 국민들의 납부 편의가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여름철 풍수에 대비해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전국 2,895곳을 특별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마철 풍수에 대비 비상대응체제는 이번 달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됩니다. 또한 산사태 등이 우려되는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127곳 추가로 파악하고 전담관리자 4,346명을 지정할 방침입니다. 특히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수판과 자동펌프 등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철 역사 출입구에는 방수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피해 주민 지원금과 세제 융자 지원 등 각종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생활 안정자금을 7일 이내에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215억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방재청 관계자는 중앙지방정부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부와 환경기상통합예보실은 수도권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예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초미세먼지 예보제 법정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지만 최근 대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입 시기가 앞당겨진 것입니다. 예보 내용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에서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5시에 공개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미세먼지 예보에는 참고용으로 제공됩니다. 환경부는 시범 예보 기간에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정확도를 높여 정식 운영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 정보를 담은 우리 동네 대기질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개선해 30일부터 제공합니다. 개선된 앱은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물질의 실시간 농도와 통합 대기 환경 지수를 시간대별로 알기 쉬운 아이콘과 숫자로 제공합니다. 오염도에 따른 행동 요령도 안내합니다. 알림을 설정하면 미세먼지 예보나 오존 경보 등이 발령됐을 때 스마트폰 첫 화면에 이를 알려주는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조달청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사고에 대비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조달청은 오는 6월 2일부터 3주간의 일정으로 시공사와 감리단이 함께 우기 대비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조달청이 관리 중인 전국 58개 건설 현장 중 절토 및 침수 위험이 있는 40개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조달청은 각 현장별 풍수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수해 복구용 자재 및 장비를 비치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한 취약시설물에 대한 위험 요소는 발견 즉시 현장에서 시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조달청 관계자는 올여름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점검과 예방활동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전문의약품 1년 번호 부여를 앞두고 올바른 의약품 바코드 표시 매뉴얼 보완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의약품 바코드 1년 번호 추가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약품 바코드와 RFID 태그의 사용 및 관리 요령을 2011년 5월 31일 개정해 1년 번호 표시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완 공지하는 매뉴얼은 고시에 명시된 내용을 알기 쉽게 세부적으로 정리해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제조사와 수입사, 도매업체 등에게 1년 번호 표시 방식 및 관련 사항 보고 등의 시행 준비에 편익을 제공하게 됩니다. 일반 원칙에서 1년 번호 표시 부여 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생산 또는 수입 통관된 전문의약품이 대상이며 제외 대상은 의약품 바코드와 RFID 태그 사용 및 관리 요령 제5조 제2항에 따른 GS1 128 코드와 동일하게 방사성 의약품, 희귀의약품, 세포치료제가 해당됩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문의약품 바코드의 1년 번호 표시와 관련해 제시한 매뉴얼은 한국제약협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와 각 개별 제약사 및 수입사 등의 서면으로 안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홍보 및 계도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바코드 및 RFID 태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제약사, 수입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명회에서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심평원은 앞으로 1년 번호 시행과 관련한 정보보고 등 향후 단계별 일정 등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8개 지역에서 의약품 공급 내역 신고 방법 등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2,300여 개 의약품 공급업체의 의약품 공급 내역 현황 신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심평원은 이번 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고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급 내역 현황 신고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실무자 위주 교육을 진행하고 알기 쉬운 의약품 공급 내역 신고 교재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심평원은 지난해 1월부터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2시간씩 공급 내역 신고 초보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과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평원 관계자는 공급업체를 통해 수집된 의약품 공급 정보는 우리나라 의학산업 발전의 초석을 이루는 중요한 정보라며 의학 관련 정부 정책 수립은 물론 의학산업계의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과 학계의 연구활동 등 다양하고 기묘하게 활용됨에 따라 자료의 정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부터 전국 2만 9천여 대의 CNG 버스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특별점검은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CNG 버스 제작사 등 110여 명의 관련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합동 특별점검반을 통해 실시합니다. 우선 이달부터 6월까지 전국에 운행하고 있는 CNG 버스 전체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해당 운수업체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은 선별해 특별점검반에서 2차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결함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중대 결함은 검사 전문기관의 정밀 검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이어 7월부터 8월까지 혹서기에는 고온으로 인해 CNG 내압 용기 압력이 약 10% 정도 상승하게 되는 점을 감안해 CNG 차량에 대한 충전 압력을 10% 감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감압에 따른 추가적인 가스 충전소 방문 등 운수업체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제 날씨, 기온 등을 고려해 감압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CNG 버스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운수업체는 물론 지자체,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잠시 후 세이프 앤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 앤 포커스 이예슬입니다.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위급한 상황에 신고할 사람이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세이프 앤 포커스에서는 그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저희가 유안심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이나 어떤 119에 신고를 하셨을 때 정보를 일일이 말씀하실 수가 없을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미리 아프신 병이나 지병이나 주소나 뭐 승강기가 있다거나 거동이 힘들다거나 유무나 이런 거를 직접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가입하시는 방법은 직접 인터넷을 하실 수가 있으면 인터넷에 유안심콜을 검색하셔서 그 사이트에 가입을 직접 해주셔도 되고요. 그게 힘드시면 소방서에 전화를 하셔서 가입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또 가입을 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가입을 해서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두시면 이제 그 전화번호로 신고가 됐을 때 저희가 그 번호에 있는 정보를 미리 알고 준비를 해서 출동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유안심콜이라는 제도를 소개했는데요. 위급한 상황에서 버튼 하나에 119 구급대가 출동한다고 하니 반드시 어르신들께는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세이프 앤 포커스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 9월 태풍 곰파스가 몰고 온 강풍의 위력은 엄청났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52.5m로 몰아치는 거센 바람은 인천문학경기장의 지붕막을 찢어내고 비닐하우스 수천 동을 파괴시켰으며 전신주를 넘어뜨려 사상 최대의 정전 사태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강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 방법을 알아봅니다.
강풍은 육상에서 초당 풍속 14에서 21m 이상 또는 순간 풍속 20에서 26m 이상의 센 바람을 말합니다. 돌풍은 관측 시작 10분 안에 최대 풍속이 평균 풍속보다 5m 이상 증가할 만큼 갑작스럽게 세게 부는 바람을 말하는데요. 어선과 항공기 조난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10년간 10월 중 자연재난은 호우와 강풍에 의한 피해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중 강풍과 풍랑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68%를 넘는데요. 특히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너울을 동반한 해일 피해가 증가해 2005년의 경우 풍랑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무려 1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강풍과 풍랑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뉩니다. 강풍주의보는 초당 풍속 14m 이상 예상될 때, 경보는 초당 풍속 21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되고, 풍랑주의보는 유입하고가 3m 초과가 예상될 때, 경보는 5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강풍이 불 때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노약자나 어린이는 강풍 발생 시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십시오. 둘째, 집 주위에 강풍으로 인한 구조물 붕괴 등 위험 요인 발생 시 즉시 119 및 시군구청에 연락하십시오. 여보세요? 시청이죠. 여기 다리가 좀... 셋째, 풍랑으로 인한 갑작스런 해일의 위험이 있으므로 바다 낚시 등 해안가에 접근하는 일은 자제해야 합니다. 강풍이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집안에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기상 정보를 주의 깊게 시청합니다. 바람으로 들썩이지 않게 집안의 문과 창문은 모두 닫고 젖은 신문지와 넓은 테이프를 유리창에 붙여 바람에 버티는 힘이 강해지도록 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풍랑으로 인한 해일의 위험이 있으므로 바닷가는 되도록 가지 말아야 합니다.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자전거나 놀이기구 등은 건물 안으로 들여놓고 지붕 간판 등도 단단히 고정하십시오. 찢어지기 쉬운 비닐하우스는 방풍벽이나 그물을 이용한 방풍망을 설치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비닐하우스를 밀폐한 다음 환풍기를 가동하십시오. 내부 압력이 줄어 비닐이 들뜨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닐이 찢어졌다면 최대한 빨리 보수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강풍이 몰아칠 때 창문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있는 경우엔 되도록 현관이나 복도 또는 창문의 유리 파편이 튀지 않을 것으로 피해야 합니다. 강풍특보가 발령되면 지붕 위나 바깥에선 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집 밖에 있을 때는 강풍에 쓰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나 담벼락 아래로는 피하지 마십시오. 자동차를 타고 갈 때는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교량이나 바람이 강한 지역을 통과할 때는 특별히 서행해야 갑작스런 바람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운행 중일 때는 가급적 휴게소 등으로 대피해야 하고 방음벽 아래는 피해야 합니다. 고압 송전시설 등
위험시설물 주변은 걸어가거나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강풍이 지나간 후에도 안전하다는 방송이 있기 전에는 집안이나 안전한 곳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강풍이 지나간 것을 확인한 후엔 가족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이웃이 피해가 없는지 살펴주십시오. 끊어지거나 늘어진 전선 등은 감전 사고의 원인입니다. 되도록 직접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관계 당국에 신고하십시오. 집 밖에는 간판이나 나뭇가지, 유리 등이 널려 있어 위험하므로 어린이는 복구가 끝날 때까지 외출을 삼갑니다. 집 주위를 둘러보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절대 흥분하지 말고 사진을 촬영하여 둡니다. 가스와 수도, 전기 등 공급관을 조사하고 작동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미리 대처하는 지혜와 노력, 자연재난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뿌리는 즉시 기름때, 찌든때가 줄줄, 시커먼 곰팡이가 사라지고 섬유 얼룩도 싹! 기름때, 찌든때, 곰팡이, 섬유 얼룩 제거를 한 번에 하나로 매직 세젠. 세젠 출시 이래 사상 최초 최저가 선언. 하나, 둘, 셋, 넷. 네 통은 기본. 5, 6, 7, 8통. 8통은 가라. 8통을 넘어 9, 10. 무려 10통을 드리면서 500ml 아닙니다. 600ml 대용량에서 50ml 더. 10통 모두 650ml, 총 6,500ml의 어마어마한 용량이 29,800원. 지금 전화주세요. 섞고, 묻고, 박박 문지르고 짜증났던 청소 스트레스 이제 한방에 매직 세젠. 뿌리는 즉시 기름때, 찌든때가 줄줄, 시커먼 곰팡이가 사라지고 섬유 얼룩도 싹! 눌러붙고 말라붙어 철수세미로도 안 닦이던 가스레인지 이제 뿌리십시오. 뿌리는 순간 기름때가 줄줄, 살살 문질러주면 때 벗겨지듯 술술. 그렇게 힘들던 가스레인지 청소도 가뿐하게 끝! 때란 때는 속 시원하게 한 번에 매직 세젠. 매직 세젠의 놀라운 세정력, 청소 100단 주부도 놀랐습니다. 처음 사용해보고 너무 신기해서 여기저기 막 뿌리고 다녔다니까요. 직접 보고도 믿기 힘든 세정력, 타일 벽면에 뿌리는 순간 혈수세미로도 꼼짝 않던 기름때가 뿌리니까 싹 지워지더라고요. 따로따로 쓰던 이 수많은 세제 이제 싹 잃어버리고 하나로 매직 세젠. 이렇게 새카만 프라이팬도 세젠 하나면 때란 때는 싹! 가스레인지 주변 타일 뿌리는 순간 기름때까지 사르르르. 끝이 아닙니다. 욕실에 시커먼 곰팡이 세젠 하나로 싹! 운동화에 오래된 찌든 때도 뿌리는 즉시 한 방에 싹! 와이셔츠 목깃에 누렇게 묵은 때 세젠 뿌리고 살살 비볐더니 노랗던 얼룩이 사라졌습니다.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 품질보증 지정업체 제조.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는 생분해도 92.8% 확인. 기름때, 찌든때, 곰팡이, 섬유 얼룩 제거를 한 번에 하나로 매직 세젠. 세젠 출시 이래 사상 최초 최저가 선언. 하나, 둘, 셋, 넷. 네 통은 기본. 5, 6, 7, 8통. 8통은 가라. 8통을 넘어 9, 10. 무려 10통을 드리면서 500ml 아닙니다. 600ml 대용량에서 50ml 더. 10통 모두 650ml, 총 6,500ml의 어마어마한 용량이 29,800원. 지금 전화주세요. 가스레인지 묵은 때, 찌든 때 제거하기 굉장히 힘드셨죠, 어머님들? 저도 이 철수세미로 이렇게 팍팍 문질러 봤는데도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들 이제 이거 하나면 청소가 정말 쉬워집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집중적으로 때가 있는 곳에 뿌려만 주시면
자, 이때가 벗겨지는 거 보이시나요? 어우, 세상에 이게 이제야 나왔다니 참. 자, 이렇게 힘들게 문지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쓱 닦아만 주시면 끝. 주방에서 또 가장 지저분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레인지 후드인데요. 생선 구이도 하시고 고기도 구우시다 보면 이렇게 2년 된 주방의 레인지 후드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자, 기름때, 찌든때, 음식물 찌꺼기 다 이렇게 시원하게 빠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빠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이걸 물에 헹궈주기만 하면 끝! 이제 한 번에 매직 세젠. 첫째, 하나로 매직. 욕실, 주방, 가스레인지, 의류 하나로 다 되니까 따로따로 쓰던 이 수많은 세제 이제 싹 잃어버리고 하나로 매직 세젠. 둘, 뿌리기만 하면 매직. 힘들게 닦고 문지르고 할 필요 없이 뿌리기만 하면 가스레인지 기름때가 줄줄. 시커먼 곰팡이가 사라지고 뿌려만 주면 기름때가 줄줄. 한 번에 매직 셋. 구성도 매직. 하나, 둘, 셋, 넷. 네 통은 기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통. 여덟 통은 가라. 여덟 통을 넘어 아홉, 열. 무려 10통을 드리면서 500ml 아닙니다. 600ml 대용량에서 50ml 더. 10통 모두 650ml. 총 6,500ml의 어마어마한 용량이 29,800원. 뿌리는 즉시 기름때, 찌든 때가 줄줄. 시커먼 곰팡이가 사라지고 섬유 얼룩도 싹. 기름때, 찌든 때, 곰팡이, 섬유 얼룩 제거를 한 번에 하나로 매직 세젠. 섞고 묻고 박박 문지르고 짜증났던 청소 스트레스 이제 한 방에 매직 세젠. 뿌리는 즉시 기름때, 찌든 때가 줄줄. 시커먼 곰팡이가 사라지고 섬유 얼룩도 싹. 눌러붙고 말라붙어 철수세미로도 안 닦이던 가스레인지 이제 뿌리십시오. 뿌리는 순간 기름때가 줄줄. 살살 문질러주면 때 벗겨지듯 술술. 그렇게 힘들던 가스레인지 청소도 가뿐하게 끝. 때란 때는 속 시원하게 한 번에 매직 세젠의 놀라운 세정력. 청소 100단 주부도 놀랐습니다. 처음 사용해보고 너무 신기해서 여기저기 막 뿌리고 다녔다니까요. 직접 보고도 믿기 힘든 세정력. 타일 벽면에 뿌리는 순간 혈수세미로도 꼼짝 않던 기름때가 뿌리니까 싹 지워지더라고요. 따로따로 쓰던 이 수많은 세제 이제 싹 잃어버리고 하나로 매직 세젠. 이렇게 새카만 프라이팬도 세젠 하나면 때란 때는 싹. 가스레인지 주변 타일 뿌리는 순간 기름때까지 사르르르. 끝이 아닙니다. 욕실에 시커먼 곰팡이 세젠 하나로 싹. 운동화에 오래된 찌든 때도 뿌리는 즉시 한 방에 싹. 와이셔츠 목깃에 누렇게 묵은 때 세젠 뿌리고 살살 비볐더니 노랗던 얼룩이 사라졌습니다.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 품질보증 지정업체 제조.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는 생분해도 92.8% 확인. 뿌리는 즉시 기름때, 찌든 때가 줄줄. 시커먼 곰팡이가 사라지고 섬유 얼룩도 싹. 하나로 매직 세젠. 8통은 가라. 8통을 넘어 9, 10. 무려 10통을 드리면서 500ml 아닙니다. 10통 모두 650ml. 지금 전화주세요.